가기사는 증시 강뚜기. 네,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정신한 심판 안지원입니다. 네, 드디어 끝났습니다. 21년. 네, 결제 기준으로 끝났죠. 끝났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긋지긋할 것이고, 그러나 새 희망을 한번 품어봅시다. 네. 우리에게도 반도체 주식은 있어. 전도체인지 부도체인지 모르겠지만. 네. 우리만 좀 반도체가 아닌 것 같아요. 오늘도 반도체 아니었죠? 전기가 안 흘러. 부도체야. 안타깝습니다, 진짜. 네, 그래도 마이너스는 아니었어요. 삼성 하이닉스가 그래도 플러스 전환해서 끝났습니다. 네. 네, 오늘 코스피는 0.7%. 뭐 코스닥만 아침에는 한 1% 오르고 코스닥은 마이너스였는데 그래도 후반부로 갈수록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네. 코스닥도 1.6% 상승을 했고요. 오늘 대주주 회피 물량이 오늘까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매도를 했고요. 그렇죠. 오늘은 코스피에서 2조 원 가까이 매도를 했고요. 코스닥에서는 1조 1200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엄청 팔았네. 예. 그야말로 저건 대주주 물량이네. 네, 기록적으로 팔았네. 두 시장 합쳐서 3조 원 넘게 파는 거잖아요. 그러게요. 좀 나눠서 팔지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맞아. 몰아치네요. 그래서 오늘 시장이 나쁜 거야. 개별 종목이 오늘 안 좋은 게 굉장히 많았거든. 지수는 올라갔는데 왜냐하면 대형주는 그렇게 투자를 많이 안 했던 것 같아. 그럼 먹은 게 없어. 그러니까는 뭐 대주주 여건이 별로 안 중요해. 먹은 게 있어야 대주주 여건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소형주를 더 많이 팔은 것 같습니다. 하락 종목 수가 많았던 걸 보면. 와, 진짜 많이 팔았네. 특히 이런 개인 투자자 그 양도세 회피 물량은 또 많이 급등했던 이런 종목들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당연히 더 많이 나오죠. 그래서 뭐 플러스 뭐 3, 4% 유지하다가 갑자기 마이너스 막 3, 4%로 전환하고 네. 이런 주식도 좀 있었더라고요. 네. 네, 이런 게 이제 회피 물량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회피 물량은 내일 다시 들어온다. 네. 그렇죠? 네, 내일 다시 들어옵니다. 네. 예,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4,400억, 코스닥에서 3,0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고요. 기관이 오늘 코스피에서 1조 5천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8,000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오늘 전기가스 업종이 4.2%로 거의 압도적으로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네. 대성에너지가 12%, 한국전력이 오랜만에 5% 상승했고요. 장중에 거의 8% 올랐어요. 네, 장 초반에 그랬죠. 그래서 이게 뭐선 내리고 뭐선 내리고 한 아니, 70% 느낌이야. 막. 야. 네, 전기요금은 조금 이따 다시 자세하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한국가스공사도 4.2% 올랐고요. 오늘 뭐 가스주들도 다 올랐어요. 서울가스 4%, 경동도시가스 3%, 섬유의복이 3.7% 올랐고요. F&F가 6%나 상승을 했습니다. 네. 이 주식은 뭐 빠지지 않는 주식인 것 같아요. 아, 왜? 한번 한참 오르다가 좀 빠졌었죠. 네, 그러다가 다시 이제 다시 회복을 반등. 거의 네. 했습니다. 좋은 주식이야. 네, 은행도 오늘 1.4% 상승을 했고요. 카카오뱅크가 오늘 1.7%로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시중은행들은 다 보합세였고요. 오늘 의료정밀 섹터가 SD바이오센서가 한 2.7% 떨어지면서 제일 많이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해운업종이 오늘 좀 많이 빠지면서 두 번째 업종 하락률을 운수창고 업종이 기록을 했습니다. HMM은 계속 빠졌는데 오늘도 3.7% 추가 하락을 했습니다. 운수 장비 섹터가 그 다음이었는데요. 여기에는 일진 하이솔루스가 10% 하락, 세종공업이 8% 하락을 했고요. 수소 관련 주들이 오늘 굉장히 안 좋았는데, 네, 현대차에서 좀 수소 관련된 이슈가 나왔었죠. 우리 그 채널 보신 분들은 수소 투자 안 했겠죠, 설마? 수소 투자요? 수소에 대해서 좋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고 화를 냈는데 항상. 항상 화를 냈으니까. 네. 뭐 거의 언급도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 수소는. 오전에는 수소차 안 된다는 얘기 여러 번 했어요. 아침에. 네, 이거 왜 안 되는 걸 자꾸 우기냐고. 라고 얘기는 했었는데 걱정이 좀 되네.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네. 오늘은 대체적으로 성장주가 굉장히 강했는데요. 2차전지 섹터, NFT 게임주, 엔터주가 다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2차전지는 뭐 리비안이 어제 10%나 올랐더라고요. 그동안 많이 빠졌어요. 예, 테슬라도 2.5% 반등하면서 2차전지주들 강했고요. 에코프로가 10%, LNF가 8.6%, 에코프로 BM도 5.4%, 뭐 첨보 동화기업도 6%대 상승을 했고요. 셀업체들이 조금 약했습니다.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이 한 1% 정도 상승을 해서 단가 나왔습니다. 오른다고 하니까 네, 반영을 시킬 수 있는 곳과 반영을 못 시키는 곳의 극명한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게임주들 좋았어요. 일부의 회사들의 호재가 나왔는데요. 컴투스는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이 있잖아요. 컴투버스라고 하는 데서 시연 영상을 유튜브로 공개를
했습니다. 컴투버스 내에서는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업무 공간도 있고요. 금융, 의료, 교육, 유통 서비스도 제공을 하면서 게임, 음악, 영화, 공연 등도 뭐 즐길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컴투스 홀딩스가 오늘 16% 상승했고요. 네오이즈 홀딩스도 NFT 게임 개발사죠. 17.5% 상승을 했고요. 위메이드도 오랜만에 7% 반등, 위메이드 맥스도 13.5% 반등했고요. 코스닥 올린 건 쟤네들이야. 그렇죠. 펄어비스도 뭐 7%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엔터주도 오늘은 좋았는데요. 뭐 앨범은 계속 잘 파는 것 같아요. 특히 SM은 이제 NCT 정규 3집이 일본 오리콘 위클리 1위를 기록을 했다고 하고요. NCT 거물이에요. 그렇죠. NCT. 이펙스하고 난 비슷한 데인 줄 알았는데 완전히 달라. 거물이야. 네, 국내에서도 음반 차트 2주 연속 1위 하고 있고요. 아이튠즈 앨범 차트도 전 세계 30개 지역에서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SM이 오늘 하이브랑 같이 5%대 상승을 했고요. JYP와 YG는 4%대 상승했고 디어유도 8.7% 상승했습니다. 대화방, 스타와의 대화방. 여기도 뭐 대화방이 아니라 카톡방. 그 대화방. 그렇죠. 예. 저는 그거 어떻게 하는지 봤어요. 아, 보셨군요. 네. 네, 오늘 컨텐츠주도 굉장히 좋았는데요. 넷플릭스하고 쇼박스하고 이 오징어 게임 시즌 2, 시즌 3를 논의 중이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황동혁 감독이 이런 내용을 밝혔는데요. 제작 시기가 또 예상보다 좀 앞당겨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쇼박스는 이제 오징어 게임 제작사 사이런 픽처스에 예전에 10억 투자했다는 이유로 관련주로 좀 분류가 됐었는데 오늘 이 시즌 2, 3 나온다는 소식에 13% 상승해서 마감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시즌 2 성공할까? 시즌 2요? 네. 이게 보통은 이제 시즌 1을 뛰어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긴 한데 많죠. 또 아쉽네요. 그냥 탕수육 내기 오랜만에 한번 합시다. 어떻게 뜬다 안 뜬다? 뜬다의 기준은 뭐죠? 자, 이렇게 합시다. 자, 내 봐줄게. 한 80%. 원에 80%. 원에 80%. 0.8. 원에 80%. 그 이상이면 뜬다. 떴다. 그 아니면 안 떴다. 넷플릭스 어때요? 시청자 수 기준으로요? 뭐 그 정도로? 네. 알겠습니다. 저는 뜬다. 뜬다. 80% 이상은 하겠죠. 안 뜬다. 더 낮추려고 그랬는데 잘했네. 0.7 하려고 그랬었는데 안 뜬다. 네. 안 뜬다. 자, 탕수육 대짜 내기를 하겠습니다. 대짜 내기. 자, 여러 사람 초대해서 우리 관 씨도 초대해서. 제가 요즘 네. 최근에 탕수육을 안 먹어가지고 최근에 좀 막 얼도 갈라지고 좀 그래, 힘이 없어요. 피부가 좀 푸석푸석해졌어. 네. 참. 이건 저는요. 얘기하겠어요. 네. 머리를 너무 많이 감아서 머리가 푸석푸석해졌어요, 겨울에. 머리 너무 많이 감아서요? 미장 봤더니 왜 이러냐고, 머리가. 빗질이 안 된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머리를 자주 감냐고 그랬는데, 그럼요. 아침에 2번, 저녁에 2번씩 감죠. 2번을 감다고요? 아침에? 우리 머리 반짝반짝거리는 사람들은 이게 다 기름이 나오는 거야. 때야, 때. 그걸 밀어줘야 돼. 그래서 여름에는 꼭 2번씩 했어야 되는데, 야, 이 겨울에는 기름이 덜 나오나 봐요. 그래가지고 머리가 옹창 빠진 것 같아. 너무 많이 감아가지고. 너무 많이 감으면 또 안 좋아요. 하루에 한 번만 감는 게 제일 좋다고 하는데요. 아니, 그래서 이제 물로 감아요. 물로, 한 번은. 그럼 또 냄새가 납니다. 아니야, 깨끗하게 물로 감아. 그리고 한 번은, 물로 감고 다른 건 안 감는 한 번은 감아. 그 세제를 사용해, 비누나 세제를 사용해서 한 번은 감고, 그 다음에 한 번은 물로만 감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정부에서 전기요금 인상, 얘기가 나왔는데요. 최근에 일주일 전인가요? 1분기 전기요금은 동결한다고 결정을 했었어요. 그랬죠. 네, 그리고 조금 주가가 빠졌는데 대선 이후에 다시 올린다고 합니다. 내년도 기준연료비를 2회에 나눠서 4월에 킬로와트 시당 4.9원 올리고 10월에 4.9원 인상을 하고요. 기후 환경요금도 2원 올려서 총 한 11.8원 정도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킬로와트 시당이요. 네. 네, 한국가스공사도 내년도에 이제 민수형 원료비 정산 단가를 요거는 1메가줄당 2.3원 인상 발표를 했습니다. 네. 세 차례 나누는데요. 5, 6월에 1.23원, 7, 9월에 1.9원, 10월에 2.3원 정도 인상을 한다고 하고요. 네. NH증권에서 추정을 했습니다. 이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이 한전이 내년도 전기요금을 5.6% 인상하는 효과를 볼 것이다. 네. 그리고 절감하는 비용은 약 3조 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얻어맞는데도 주가 별로 많이는 안 빠지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세다는 거죠. 하방이 굉장히 단단한 기업이었다는 거죠. 빠질 만큼 많이 빠졌었고 더 이상 빠질 수는 없었어. 전기요금을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7% 오르는 거 보고 좀 깜놀했어요, 사실은. 이게 무슨 일이고. 예, 그러니까 얘가 조금만 올리면 이렇게 세게 붙는다니까. 예. 그렇죠. 5G 장비주 오늘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하나금투자에서 또 리포트를 냈는데요. RFHIC에 대해서 뭐 목표가는 전과 동일합니다. 6만 원 제시를 했는데 상승률은 뭐 한 80% 정도. 네. 네. 미국의 5G 장비 국산화 정책의 대표 수혜주다라고 거론을 했는데요. 미국 수출로 내년도에 가파른 이익 증가를 전망을 하고 있고 조만간 글로벌 업체와 전력 반도체 합작 법인도 설립할 예정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오늘 뭐 장비주 중에 RFHIC가 제일 많이 올랐네요. 근데 다 많이 8.7%. 올랐네. 네. 에이스테크 7%대, 서진 시스템 6%, HFR 5.6%. 2년 전에 이거밖에 없다 막 그러면서 막 난리를 쳤었는데. 네. 네. 그동안에 많이 빠지면서 물리는 분들도 많았을 텐데. 아우, 저거 맨날 어디 가면은 제가 이거 2019년에 얘기했었잖아요. 네, 인기가 굉장히 많았던 19년에 주제죠. 한참 얘기하다는 20년에는 얘기 안 왔거든. 근데 막 20년에 사람들이 난리더라고. 네. 그렇게 보시면 제가 말하는 거는 보통 6개월 뒤에 터지더라. 바로 안 터지고. 바로 안 절대 바로 안 터져. 어떤 거는 지금 뭐 1년 넘었잖아요. 네. 뭐시기 지금 일렉트로 이런 거. 네, 1년 넘어서 터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시작이네. 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오늘 수소차 관련주가 진짜 많이 떨어졌습니다. 뭐 상하 프론테크는 13% 하락, 일진 아이솔루스 10% 하락, 세종공업 8% 하락, 두산 퓨어셀도 4.6%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네. 조선일보에서 기사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2025년도 출시 예정이던 제네시스 수소차 프로젝트가 기술력과 시장성 미흡을 이유로 개발 중단됐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이 연료전지 가격이 3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걸 2025년까지 50% 정도 낮출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내부 감사를 했는데 네. 이 단가 인하 계획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경제성이 안 나온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하고 정부가 원래 2025년까지 수소차 연간 생산량을 13만 대 그리고 22년도 수소차 판매를 8만 대 목표로 내세웠는데 많이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현대차뿐만 아니라 벤츠, 폭스바겐, 도요타도 시장성 미흡을 이유로 수소 승용차 개발을 중단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반대 목소리도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완전히 손뗀 건 시기상조다. 손뗀 거라고 보기엔 시기상조다. 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일단 일진 아이솔루스가 오늘 10% 하락을 했는데 국내에서 유일하게 수소 연료 탱크를 만드는 업체고 넥소에는 지금 공급 중인데 제네시스 수소차가 나오면 여기에 공급할 예정이었는데 네. 이것도 틀어지면서 오늘 주가 하락이 컸고요. 효성 첨단 소재도 최근에 굉장히 좋았거든요. 목표가가 100만 원으로 상향하는 이런 리포트도 나왔었는데 수소 저장용기 핵심 소재인 탄소 섬유 증설을 진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소식 때문에 조금 스크래치가 났습니다. 네. 네, 해운주가 오늘 잠깐만 또 요 부분 조금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네, 되는데요. 수소차요. 수소차는 좀 그래요. 그러나 수소 발전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수소 발전이 아니지 수소 연료 그 스택 이거는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 뭐냐 이게 페어로 같이 가야 되는 거는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풍력, 태양광 이런 쪽에서 발전을 해서 발전량이 남았을 때 그걸 가지고 그걸 저장하는 거는 수소 탱크나 수소 연료 전지 쪽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친환경 에너지로 가는 것이고 장기적인 방향성이 분명히 맞아요. 그래서 수소 이렇게 그 수소를 발생시키고 하는 그런 기술들은 계속 키워가 나가는 게 맞고 수전의 분해나 이런 쪽으로도 계속 투자가 돼야 되고 그것을 보관하는 그 보관 탱크나 이런 것들도 계속 진행되어야 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건 수소차는 경제성이 너무나 현저하게 떨어져서 아니고 그게 진짜 현실화 되려면 신재생 에너지가 너무 넘치고 넘쳐서 버릴 수밖에 없는 정도 수준이 되면 너무나 이건 유용한 에너지예요. 수소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전기는 우유고 수소는 뭐다? 치즈. 예. 그래서 우유가 남으면 치즈를 만들면 굉장히 유용하게 쓰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이 원리만 아셔도 이 수소의 맥락을 알 수 있거든요. 이게 사실 치즈 많으면 얼마나 좋아요. 겨울에 이렇게 우리나라 그걸 뭐라 하지? 짠지처럼, 응? 그걸 뭐라 그러지? 짠지를? 왜 경상도 사투리가 나오냐? 그게 뭐죠? 절임 음식. 네, 절임. 몰라요? 짠지? 몰라요. 죄송합니다. 그 절임 음식처럼 이 에너지 절임 음식처럼 에너지 농축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꼭 진행은 시켜 나가야 되는 방향인데 자동차는 좀 애매하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방향이고, 자, 그렇다면 이 흐름이 현대차의 전기차 개발 방향성을 더 강화시킬 것인지 여부와 그와 연관된 AI라든가 소프트웨어 쪽으로 어느 정도 강화시킬지도 현대차 관련해서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대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해운주가 요즘에 최근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대신증권에서 HMM 목표가를 하향을 했습니다. 네. 48,000원에서 36,000원으로 하향을 시켰고요. 4분기 영업이익은 엄청납니다. 2조 5,700억 정도 나올 거라고 전망을 하고 뭐 최대 실적 당연히 경신하는 거고요. 다만 내년도부터는 컨테이너 시황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네. 4분기 평균 이 SCFI라고 하죠.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신고점을 경신 중이죠. 근데 내년 하반기부터는 병목 현상이 좀 완화되면서 운임이 좀 떨어질 거고 2023년도, 2024년도 인도 예정인 신조 선박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황이 불황으로 진입할 가능성도 꽤 높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옛날에 이걸 한번 당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너무 빨리 선반영하는데 오히려 실적이 떨어지고 조금 일정 부분 지나면 주가가 오를 수도 있겠는데? 반도체하고 똑같이? 그렇죠. 지금 반도체 삼성전자하고 조금 분위기가 비슷해요. 삼성전자 몇 달 전 얘기랑 좀 비슷한 것 같긴 계속 해요. 피크아웃 때문에 이렇게 주가 빠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아직 피크는 덜 나온 거잖아. 피크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하락하고 나서 그럼 피크아웃 반대말은 뭐야 그러면? 붐업이야? 실적 붐업하는 실적 반등하는 그 시점 오기 전에 주가가 반등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선박 그 발주가 많긴 많은데 이번 발주는 그 옛날 오래된 것들도 바꾸고 그 있잖아요. 그 이 해양 그 공해 관련해서 바꿔야 되는 물량도 상당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옛날에 좋았던 때 배가 갑자기 늘어나 우리나라 이제 언제야? 그게 2007년 내외였나요? 그때 조선 엄청나게 봉방 떴을 때 2007년이었죠. 2007년, 6년. 그때와 같을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지금 조선주들이 안 뜨잖아. 조선주들이 미친 듯이 떠야 되는데 그렇게 안 뜨는 걸 봐서는 오히려 해운주가 그렇게 배가 많아져가지고 단가가 많이 떨어질 건지 조금 의문은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 SDI가 볼보한테 이제 배터리 모듈을 공급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 모듈을 처음으로 이제 세방전지에 외주 생산을 주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네. 네, 배터리 셀을 포함해서 이제 모듈까지 볼보한테 공급을 하는데 상용 전기차, 이 버스나 트럭에 쓰이는 건 이 배터리 모듈은 위탁 생산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보통은 이제 완성차 업체에 배터리 셀을 공급하면 완성차 업체가 모듈화하거나 이제 팩화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는데 볼보는 이제 셀에서 모듈까지 삼성 SDI한테 일괄 발주를 했고요. 세방전지는 이 삼성 SDI의 배터리 셀을 받아서 요걸 모듈화 해가지고 네. 다시 삼성 SDI를 통해서 볼보한테 주면 볼보는 요거를 팩화해서 바로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네. 배터리 셀 이번 계약은 원통형 소형전지 21700 배터리라고 하고요. 세방전지가 연간 생산할 생산량은 기가와트시급이다라고 알려졌습니다. 만대. 네, 오늘 세방전지가 2.3%밖에 안 올랐어요. 삼성 사실- SDI는 1% 정도 상승했고요. 사실 이건 마진은 많지 않죠. 그렇죠. 원래 뭐 굉장히 캐시카우 형식으로 굉장히 돈을 안정적으로 잘 버는 회사인데 거기서 업사이드 이익 기여를 어느 정도 할지는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긴 합니다. 마진이 네. 크진 절대 않은 거지.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그래도 아. 장이 무난히 지나가서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도 21년 대부분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저희도 이제 특별히 보니까 한 4월 이후에 들어오셔서 9월 달까지 그리고 10월 달까지 오셨던 분들이 대체적으로 상당히 지금 여전히 고전 중이고 시장 대비로는 조금 뭐 괜찮은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고전 중이고 뭐 1월 달이나 2월 달 이런 또 오신 분들은 뭐 괜찮긴 했는데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시간을 장 담그듯이 좀 담그다 보면 때가 되면 좋은 기업들을 투자했으면 이게 좋은 기업들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조금씩 전체적으로 회복해 가지 않을까. 그리고 일반적인 투자하시는 분들도 내 기업이 좋다면 좀 긴 시계열을 가지고 투자하신다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가져봅니다. 네, 그리고 특히나 이 연말 연초에 뭐 양도세 대주주 물량 회피라든지 뭐 이런 것 네.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 사실 제가 재밌는 통계를 봤거든요. 네. 보통은 1월 효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1월 달에는 다른 달 대비 주가가 많이 오른다라고 하는데 보통 그 통계를 제시를 할 때는 1월 말까지 갔을 때 주가가 올랐느냐 요거를 보거든요. 예. 그것도 물론 절반 이상의 확률로 오르긴 한데 제가 봤던 재밌는 통계는 1월 첫째 주까지만 계산을 했더라고요. 네. 그랬더니 상승률이 굉장히 컸습니다. 게다가 코스닥이 코스피보다는 더 상승률이 컸던 것 같고요. 물량 회피권이 상당하다는 얘기네요. 네, 예. 매년 12월 말에 사가지고 1월 첫째 주 끝에 가서 팔면은 대체적으로 수익을 봤다 이런 통계였는데 네. 그게 뭐 절대적으로 이번에도 맞을지 모르겠지만 네. 상당히 마음 편해지는 통계였습니다. 네. 네. 아니 오늘까지 물량 나올 거 나왔으니까 저희 외국 개인들 판 거 봐. 이유가 없잖아. 그렇죠. 그 이유예요. 3조가 훨씬 넘은 돈이었는데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